11시 주식 퀴즈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 퀴즈 풀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자, 저는 요즘 주변 분들이 저에게 명언들을 좀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좀 힘이 되는 문구들도 굉장히 많고요. 또 직장인들이 다시 한번 초심을 다잡을 수 있는 이런 디즈니 만화 멘트들도 많이 보내주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받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이 아기 코끼리 덤보에 나오는 명대사였는데요. 우리에게는 매일, 매분, 매초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라는 한 줄의 문구였습니다. 오늘 11시 시청자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오늘도 함께 또 힘차게 달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수 마감부터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네요. 코스피는 오늘 0.52% 오른 3,163포인트 선에 마쳤고요. 코스닥은 0.43% 약세로 977포인트 선에 오늘 문을 닫았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지수가 약세를 보인 건 HLB의 영향이 컸습니다. 허위 공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에 오늘 급락세가 나타났는데요. 이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인 HLB의 급락이 전체 지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락으로 시총 3위에서 8위까지 밀려났고요. 이렇게 코스닥 시총 상위에도 변동이 있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쿠팡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기도 하고 여러 업종과 또 섹터들의 움직임도 나타났는데요. 오늘 또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 이야기부터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내일장 수익 공략주까지 함께 저희 주식 퀴즈왕과 다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재미있는 퀴즈들도 함께 풀면서 주식 공부도 열심히 해보시죠. 자, 이렇게 재밌고 유익한 저희 주식 퀴즈왕 저희 TV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또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MTN 검색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하는 실시간 채팅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안녕하세요 인사도 남겨주시고요. 궁금하신 부분들 함께 또 얘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꼭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전문가들과도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988번입니다. 잠시 뒤에 등장할 두 분의 전문가 이름만 남겨주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저희 MTN 시청자분들만 들어오시라고 비밀번호 걸어두고 있습니다. 7777번 잊지 말고 꼭 누르셔서 지금 바로 참여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문자가 좀 번거롭다 하시면요. 지금 바로 핸드폰 드시고요. 하단에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찰칵 찍어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편하신 방법 이용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도전장을 내민 두 분의 전문가 만나봐야 될 것 같네요. 어떤 분들 등장하실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도 기대가 되는 라인업입니다. 오늘은 김재경 나인원 전문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주식 퀴즈왕 활짝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꼭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의 승자는 단 한 명이기 때문인데요. 어떤 분이 과연 이기실지 또 무료 방송을 차지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또 퀴즈 풀어보기 앞서서 오늘 시장부터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업종 이야기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오늘은 확실히 쿠팡 관련주들이 좀 대거 움직이는 모습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또 업종별 등락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택배와 관련해서 물류, 제지 관련주들이 오늘은 더 강합니다. 대표주로 대형 포장과 영풍제지는 상한가로 마감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물류 쪽에서는 단연 동방 그리고 KCTC가 강했습니다. 역시나 함께 상한가로 물류 업종의 상승을 이끈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외에는 또 어떤 업종의 움직임이 있었는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의 눈으로 또 오늘의 업종 꼽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함께 살펴보시죠. 자, 오늘의 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각기 다른 업종을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자, 김재경 전문가는 비철금속을 가지고 와주셨고요. 나인원 전문가는
2차 전지를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각각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궁금한데요. 김재경 전문가와 먼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네. 비철 금속을 또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네네네.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긴 했는데 네. 좀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그 쿠팡 관련주랑 그런 이슈, 배송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비철 관련주들이 또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고 가야 되는데 왜 짚고 가야 되냐면은 일단은 지금 이 비철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철강이랑 자동차, 가전, 전기, 그다음에 건설에 이제 기초가 되는 재료들을 또 이제 생산한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기가 살아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기가 정말 살아나는 거를 체감하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경기가 더 좋아지려면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원자재 가격인데요. 지금 특히 이제 비철 같은 경우에는 이 섹터가 정말 우리 산업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이 안 되는 곳이 없을 정도로 사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오늘 섹터 급등 이유가 이제 런던 금속 거래소의 구리 가격이 장중 톤당 8,406달러가 거래되고 12년 이후 최고가를 지금 찍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이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현재 지금 시장에서 이런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의 경기의 전망이 조금 더 밝아지고 있다. 그리고 실물 경제에 지금 선반영이 좀 되는 지표로서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리 가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주들 제가 또 많이 갖고 나왔는데 관련주들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늘 말씀드렸듯이 이 관련주들을 보실 때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게 이 관련주가 1등, 2등, 3등주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된다. 왜냐면은 나중에 이런 종목들이 또 섹터 관련주들이 오게 되면은 이 1, 2, 3등주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 이슈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종목들 한번 오늘 갖고 온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구산업인데요. 이구산업이 이제 거의 대장격인 종목이죠. 이 종목은 동, 황동, 인천동, 그다음에 동 제품들을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또 이 기업이 이렇게 고평가 구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대창입니다. 대창도 오늘 상한가로 마감했는데 이 종목이나 이 종목 일단 1, 2, 3등주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흐름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수급이 붙게 되면은 더 많이 갈 수 있고 다음에 또 구리 가격이 상승하거나 이슈가 생기면은 이런 지금 종목들이 먼저 가니까 꼭 알아두시고 첫 번째 이구산업, 두 번째 대창 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원이라는 기업입니다. 서원은 좀 추세가 좀 다른데 그래도 오늘 이 이슈 하나만으로도 수급이 들어온 걸 보면은 이 종목도 나중에 또 구리 가격에 대한 이슈로 충분히 또 상승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일신동입니다. 자, 국일신동도 수급이 갑자기 또 붙었죠. 보시면 여러분들 시장에서 이슈를 받는 종목들은 그날의 공시라든지 뉴스를 통해서만으로도 이렇게 관심을 받고 지금 현재 이렇게 상승을 이어가기 때문에 다음에도 꼭 진짜 치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이 티플렉스입니다. 오늘 지금 관련주들 다 갖고 온 거니까 여러분들 이 1, 2, 3등주뿐만 아니고 나머지 종목들도 두루두루 알고 계시면은 참 나중에 좋은 흐름 볼 수 있고 투자에 도움될 수 있을 거니까요. 관심 있게 보십시오. 그 다음 종목은 풍산입니다. 자, 풍산도 다 똑같죠. 거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벌써 이 거래량이 전에 대비해서 767%나 터지고 오늘 하루만 해도 거래량이 정말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고 알 수 있는데 엄청나게 흐름 좋죠. 그다음 마지막 종목입니다. 황금메스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1월 6일 날 9,700원 자리도 분명히 정오가 돌파할 수 있는 수급도 들어왔고 추세도 굉장히 좋게 만들고 있거든요. 또 이런 종목은 정말 종가로 오늘 저라면은 또 종가로 베팅을 한번 해봐도 좋지 않겠나라는 종목인데 아무튼 이런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던 1, 2, 3등주 이구산업, 대창, 서원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속에 놓고 관심주에 편집해 놓으시면은 구리 가격이 나중에도 또 오르고 또 떨어지고 하는 이슈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가고 움직일 거니까요. 관심주에 편입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좋습니다. 지금 저희는 업종 이야기를 하는데 관련주들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또 준비를 해 오셨네요. 오늘의 업종으로는 비철금속으로 또 꼽아주셨고요. 관련한 섹터 내에서 철강, 자동차, 가전 굉장히 좀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대표주들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업종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엔 나인원 전문가의 업종, 2차 전지입니다.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사실 해주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업종으로 또 꼽아와 주셨네요. 네. 일단 2차 전지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시장을 정말 주도주 거래를 하시거나 대장주 거래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 수익도 많이 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하면 이제 그와 관련된 중소형주들 위주의 실적과 상관없이 어떤 특허라든지 단 하나의 어떤 명분이라도 있으면 어떤 강한 상승세를 연이어서 보여주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근데 올해 좀 상황이 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으로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영업이익이라든지 어떤 매출액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 얼마만큼의 공급 수주 계약을 맺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실적 기반에 있어서 어떤 중대형주 위주의 추세 매매 또는 어떤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응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와 같은 내용들은 사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된 섹터 종목군들은 이제 잠시 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새로운 종목을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전년도의 실제 섹터 구성 또는 테마 구성 내의 종목군들 중에서 실제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 더 압축을 하시면 될 것이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은 반도체 공급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도 아무래도 주식 관련 뉴스를 계속적으로 체크하신 분들은 삼성전자 어떤 파운드리라든지 또는 인텔 더 나아가서 이제 퀄컴 여러 가지 반도체 기업들이 실제 어떤 식으로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많이들 주시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전일 같은 경우에는 SFA 반도체를 비롯한 전 업종 사실상 반도체 섹터 내에 있는 중소형주들은 정말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제가 왜 반도체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은 실제 그런 어떤 반도체들이 지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주요 섹터가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전기차의 기본적인 어떤 구동 에너지원은 아무래도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당분간은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또는 더 나아가서 2차 전지 순환매적으로 계속적인 어떤 사이클이 돌아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할 섹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간단하게 종목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LNF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4만 원대부터 지금 현재 8만 원대까지 2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줘 왔습니다. 상당히 좀 고가권에 있다라는 인식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를 생산하고 있거나 해외 역시 마찬가지로 생산하고 있는 생산 업체의 상당량의 양극재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어떤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 측면에 있어서도 올해부터는 상당한 큰 실적이 좀 기대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전형적인 어떤 핸들링이 좀 있어 왔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좀 아쉽긴 합니다만 향후에 머지않아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이 좀 받쳐주는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포스코케미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은 연이은 어떤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더 나아가서 2차 전지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어떤 공급량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주고 있고 생산시설 역시 마찬가지로 대규모로 확장하고 있는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실적 규모로 놓고 보게 된다면 현재 가늠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 시가총액을 간단히 좀 본다 보면 약 한 10조 원, 12조 원에 육박하는 시가총액을 좀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이 시가총액 규모가 적정 가치를 찾아가진 않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동 종목 같은 경우에 앞서 제가 다른 채널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의 어떤 하락이라든지 약세장에 대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즉 어떤 가격이나 시간 조정이 발생할 때마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약세 움직임을 띠거나 조정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정말 모아가는 전략 또는 조금씩 포트폴리오 관리를 통해서 비중 관리 좀 해나가는 전략을 통해서 보유를 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인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강한 슈팅을 좀 보여줬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은 오늘 또는 내일 금주 내에 한번 슈팅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했는데 때마침 또 좋은 뉴스가 발생을 하면서 그에 따른 어떤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줘 왔는데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약보합권 내에서 횡보 또는 박스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와 같은 어떤 강한 시세를 분출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거래에도 집중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인원 전문가님은 또 2차 전지를 꼽아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고요. 관련주로는 LDF, 포스코케미칼, 코스모신소젠 등 함께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업종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퀴즈왕답게 본격적으로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1이 기다리고 있죠?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라운드 1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퀴즈가 기다리고 있는고 하니 또 힌트들을 보고 어떤 종목인지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요, 힌트와 함께 또 사진들이 등장도 하기도 하는데요. 잘 보고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들 빠르게 네. 또 부저 눌러주셔야 됩니다. 몸도 네네. 좀 푸시고요. 자, 머리도 좀 굴리실 준비도 하셔야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네. 예,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연상 퀴즈입니다. 오, 굉장히 빠르게 등장하죠. 자, 바다, 환골 탈퇴의 주인공 뚱뚱뚱 등장을 하는데 오늘 뉴스 제목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10년 만에 아니, 해자가 이거- 그럼 핵심 키워드가 되겠네요. 예, 나인원 전문가님. 예. 아니, 앞서 제가 뉴스 체크를 하다가 딱 저거밖에 생각 안 해요. 어. 예, HMM입니다. 오, HMM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거는 배 사진을 또 넣어주셔서 아니, 저기 힌트가 앞에 된 것 같아요. 사진에 답이 있는데요? 아, 그런가요? 아, 그러네요. 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여기 지금 저거 안 맞네요. 저도 맞힐 수 있다고요. 딱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진에 HMM 정답입니다. 아, 좀 더 빠르게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네. 지금 전문가님들 굉장히 좀 치열하게 좀 싸움을 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분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함께 보시죠. 자, 이번에는 어떤 퀴즈가 등장할까요? 연예인들이 좀 보여요. BTS 관련주도 보이고 실적 기대감. 조보아 씨예요? 소속사에 관련된 것 같은데 오. 키스트입니다. 이 두 분의 소속사인가요? 네. 그런 것 같죠? 한 분 확실한데 저분 잘 모르겠는데 일단 네, 키스트 맞습니다. 키스트 맞습니다라고 하셨는데 키스트 맞습니다. 자, 정답이시고요. 자, 두 분의 전문가님 지금 하나하나씩 가져가고 계신데 그렇다면 한 문제를 더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 맞춰주시는 분께서 1라운드 승리가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시죠. 계열사가 13개, 22위, 좀 알쏭달쏭한 할아버지도 보이시고요. EU 금융 프로젝트,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KB 걸까요? 금융 혹시 아닌가요? 생각 났다는데 KB 금융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더듬더듬 하셨지만 KB금융을 KB 얘기해 주셨고요. KB금융 정답입니다. 잘 찍으셨어요? 아니, 제가 저분을 본 것 같아요. 또 예. 뉴스 보시다가 네, 이렇게 뉴스 한번 보다가, 접하셔서 이렇게 찾아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들도 종목 찾으시면서 뉴스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잘 맞춰주신 1라운드인 것 같은데요. 1라운드 승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하죠. 자, 알쏭달쏭해 하셨지만 그럼에도 김재경 전문가께서 또 1라운드를 잘 가져가 주셨습니다. 아직 2개의 라운드가 더 남아있으니까요. 또 좋아하는 전문가 응원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또 종목 이야기들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목도 좀 꼽아봐야 될 것 같죠. 오늘 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어소프트가 눈에 좀 띄는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신선식품을 판매하는 자회사 오아시스 마켓이 성장하면서 지난해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나왔다고 하고요. 오늘 주가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동시에 상한가로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인터넷 관련주들, 대표주들도 잘 갔죠.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장중 한때 40만 원을 돌파해서 40만 5천 원 선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 쿠팡 이야기 나누면서 살펴봤었는데요. 역시 쿠팡이 뉴욕 증시에 상장할 경우에 이커머스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 쇼핑이 조금 더 재평가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오늘 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외에도 좀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혹시 놓친 건 없을지 전문가들의 눈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서 또 다른 종목을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지금 김재경 전문가는 이구산업을 가지고 와 주셨고 나인원 전문가는 SFA 반도체입니다. 자, 앞서 얘기해 주신 이 업종 얘기랑 좀 얘기가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재경 전문가님 오늘 이구산업 아까 살펴봐 주실 때 상한가로 마감했던 종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좀 추가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오늘 종목은 제가 이구산업 갖고 왔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이구산업을 여러분들이 뭐 추격 매수를 하거나 매매를 할 때 저는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보통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나 시장에서 이슈가 있을 때만 올라간 종목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개인분들이 보통 이런 종목에 물리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이슈랑 옛날에 있었던 이슈랑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지금 최근에 수급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이 종목이 신고가를 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구산업은 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비철금속 구리 대장주입니다. 그리고 현재 PBR이 지금 1이 안 되는 좀 저평가 구간의 또 종목이고요. 대주 지분이 무려 51%나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구산업이 지금 좋은 게 작년에 영업이익이 무려 9배나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또 재무가 또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종목이 예전에 한번 여러분이 또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재작년에 부산에서 80조 원대 구리가 매장된 곳을 좀 발견했다 이러면서 이게 또 급등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런 뉴스에 여러분들이 좀 당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그게 확실히 했다지 우리가 최고를 하고 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 조금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 지금 그 경기가 좀 좋아진다는 이슈로 원자재까지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조금 더 가져가도 된다. 그리고 지금 구리가 가장 많이 소비된 나라가 혹시 어느 나라인지 아시나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이 그렇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또 기대감이 또 클 수가 또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구리가 이구산업은 구리 가격에 또 이렇게 민감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 지수에도 또 영향을 또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로 또 수급이 몰릴 수 있으니까요.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또 이슈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해서 이 투자자들이 원자재 매수에 좀 뛰어들었다. 그래서 또 구리 가격이 또 상승하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또 들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 종목이 구리에 관련된 그 이슈로 또 가긴 하지만 사실은 이구산업이 자동차 또 관련주로도 부품도 또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앞으로 전기차에 관련된 부품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앞으로 구리에 관련된 거 아니어도 전기차 이슈나 그런 실적으로도 이 종목을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 보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에 1월 18일 날 고점이 3,380원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종가 기준이 3,120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이 현재 PBR이 1이 안 되고 지금 가격에서 수급이 이만큼 붙었다면은 전 개인적으로 이 종목이 내일 당장 아니면은 근시일 내에 전고점을 분명히 돌파할 거 생각을 하고 추격 매수는 좀 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 가격 돌파할 거지만 이게 좀 조정을 보인다 싶으면은 그때부터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1월 18일 날 이 가격은 근시일 내에 당장 내일이라도 분명히 돌파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유의 깊게 보시고 나서 차익 매물이나 좀 주가가 좀 조정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추격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은 현재도 지금 고평가권이 아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의견 드리겠습니다. 앞서 또 업종 이야기 하실 때 또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이 있고 또 이구산업에 대한 기대감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또 섣불리 추가 매수 하실까 봐 또 자세한 이야기들 좀 더 풀어주신 것 같습니다. 좀 가격적인 전략들도 남겨주셨는데요. 눌림목이 올 경우에 좀 분할로 접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시니까요. 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나인원 전문가의 종목입니다. SFA 반도체를 꼽아주셨습니다. 또 앞서 저희가 반도체 이야기 살짝 했었는데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해주셨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제 좀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꼽았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자, SFA 반도체에 대해서는 정말 경제방송 TV를 틀면 온통 다 SFA 반도체죠. 그리고 어제 오늘 통틀어가지고 쿠팡 이야기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서머리 좀 말씀드린다면 차량 반도체가 부족하죠. 그래서 내연기관 차량을 제작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산업 전반에 걸쳐가지고 소위 서버 클라이언트 단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반도체 부분 좀 필요한 그런 어떤 장비 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공급량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찌어찌 유지를 하고 있으나 당분간 유지 보수 수준에서 그리고 장비 교체까지는 다소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요. 앞서 다른 뉴스를 체크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현재 미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슈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SFA 반도체는 일단은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종목은 보통 평상시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전형적인 어떤 매집과 그와 관련된 어떤 상승 흐름 그리고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종목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차트를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26일자 기준으로 방향을 트는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당시에 거래대금 약 1조 원에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 시세를 만듦에 있어서 거래대금이 이만큼 발생을 했고 돈이 들어왔더라면 앞으로 그 돈을 어떻게 시장에 흩뿌려질까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적정한 타이밍은 2월 1일자 기준으로 했을 때 추세를 되돌리는 변곡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동종목은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명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앞서 해당 섹터에 대한 어떤 재료라든지 명분이라든지 이슈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 매매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금 말씀드린 2월 1일자 기준으로 변곡점이 발생한 이후에 해당 날의 어떤 시가를 더 이상 주가가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한 번쯤 진입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어제 2월 15일자 강한 슈팅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늘자 역시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보여줬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여기서 끝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변동성이 크고 또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매매를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동종목 오늘 종가 9,050원입니다. 향후에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판단 내리기에는 여러분들께 감히 이 자리에서 목표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지금보다는 시가총액이 약 한 1.5배 이상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격적인 상승 추세를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주린이 분들 공부 많이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동종목의 흐름, 장중의 어떤 현재가창 그리고 분봉상의 어떤 움직임, 변동성까지 다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SFA 반도체를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좀 많은 전문가들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좀 차별화된 전략들 좀 얘기해 주셨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또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라운드 2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과연 어떤 퀴즈가 등장하고 어떤 분이 승리를 가져갈지 여러분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라운드 2 출발! 자, 두 분의 전문가가 너무 문제를 잘 맞히셔서요. 저희가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어려운 퀴즈가 등장할 텐데요. 자, 시총 상위 종목인데요. 그 가운데 들어갈 걸 맞히는 게 아니고 종목들이 등장하면 시총이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해주셔야 됩니다. 쉽지 않죠? 자, 어렵지만 그래도 두 분의 전문가는 충분히 잘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순서로 나열하기고요. 자, 5개의 종목이 등장합니다. 셀트리온, 삼성물산, NC소프트, 현대차, 기아차까지 등장을 했어요. 오, 나인원 전문가님? 네, 일단 현대차, 그다음에 셀트리온, 네. 기아차, 그리고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네. 삼성물산, 오. NC소프트. 이야, 일단은 좀 헷갈려 하셨지만 그래도 잘 맞춰주셨습니다. 첫 번째 정답입니다. 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상위 주들이기 때문에 좀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는 과연 어떤 게 등장할지 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쉽지 않습니다. CJ ENM, 카카오 게임즈, 휴젤, 시즌, 제넥신까지 등장했습니다. 시젠, 카카오 게임즈, CJ ENM, 예. 제넥신, 휴젤이요. 확실해요? 두 개가 약간 헷갈렸는데 네. 맞습니다. 휴젤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맞춰주셨습니다. 지금 쉽지 않은데 굉장히 잘 맞춰주시네요. 난이도를 다음엔 좀 더 올려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두 분의 전문가님 잘 맞히고 계시고요. 자, 이번 라운드 마지막 문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빠르게 눌러주셔야 돼요. 다음 문제 보시죠. SK, SK텔레콤, 한국전력, 기아차, 아모레퍼시픽까지
등장했는데 미소를 씩 띄시면서 질러주셨습니다. 자, 기아차, 그다음에 SK, 오, 알쏭달쏭해요. SK, 그다음에 SK텔레콤. 항상 마지막에 좀 헷갈리죠. 한국전력, 그다음에 오. 아모레퍼시픽이요. 아모레퍼시픽을 마지막으로 배치를 하셨습니다. 확실하게 정답입니다. 네. 맞추실 줄 몰랐다는 표정으로 오 이렇게 놀라주시는데요. 과연 어떤 분이 이번 라운드 승리를 가져갈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자,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도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한 라운드가 더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수익률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이 수익률들 좀 확인을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AS를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인원 전문가님과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그중에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기아차 오늘은 좀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10% 넘게 수익률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아차 지금 좀 얘기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기아차에 대해서 이제 앞서 주가 상승 주요 명분은 애플카였습니다. 그리고 애플카와의 협의가 결렬되었다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해외 매신을 통해서 나오면서 국내 역시 그에 따른 언론사에 정말 받아쓰기 정도의 어떤 기사가 대량적으로 생산되면서 하락세를 보여줬고 그 이후에 지금 현재 86,000원 전후 가격에서 횡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실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애플카에 대해서 사실 이거 좀 은밀하게 뭐가 진행이 되고 있을지도 모른다. 또는 그것이 완전히 결렬된 것이다. 라고 어느 대답도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도 물론 아쉽지만은 애플카의 어떤 상승세를 좀 이어왔던 부분들 모멘텀 자체는 소멸되었거나 또 다시 한번 불거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여지를 좀 남겨두되 그것을 제외하고 나서도 지금 현재 기아차의 주가는 상당히 좀 안정적인 구간에 있다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지수가 박스권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주는 않겠지만은 당분간 시간 조정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 정말 매주 수급이 다시 한번 유입되는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하고 어느 정도 이격 조정을 끝내왔기 때문에 별다른 상황이 없다라면은 긍정적인 관점 유지하셔도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또 많은 분들이 애플카, 기아차와 관련된 이슈화해서 좀 우려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부분 좀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기아차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전문가님 또 이외에 LG전자랑 LNF 또 이렇게 구해주셨는데 지금 또 한번 살펴봐 주실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자, LG전자를 같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전제품 정말 잠재된 어떤 소비 욕구가 불러일으켜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가전제품 팔리고 있는데 그중에서 눈에 띄게 성장세를 보여줬던 것이 LG전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지 가전제품, 백색 가전제품을 판매량이 늘었다라고 해서 LG전자의 어떤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늘고 그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다라고 판단 내려야 되는 것인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LG전자에서 차기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과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NC사업부, 즉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사업부를 없애고 매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VC 사업부를 사실상 VS로 좀 바꿔 나아가면서 전기차 또는 전장 부품 사업 쪽으로 상당히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향후에 LG전자의 정말 어떤 정체성이 기존에 유지되어 왔던 냉장고 만들고 세탁기 만들고 하던 업체, 기업에서 정말 새로운 어떤 분야로 좀 접어드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장에 외국인과 기관의 적극적인 콜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라 좀 여겨집니다. 지금 현재 박스권 내에서 상승세를 좀 접어들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겠으나 단기적인 어떤 차익실을 좀 병행하시면서 포지션을 좀 끌고 나가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전자를 또 살펴봐 주셨는데요. 자, 나인원 전문가와 조금 더 종목 이야기 또 가까이서 나누고 싶다, 좀 직접 질문도 드리고 얘기도 나누고 싶다 하시면요. 또 노란톡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988번이고요. 나인원이라고 세 글자만 입력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땐 비밀번호 7777번 잊지 말고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하단에 QR코드까지 찰칵 찍어서 이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또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전문가의 종목도 AS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네. 자, 저희 같은 경우는요. 네.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메탈라이프 먼저 좀 볼까요? 네, 메탈라이프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 메탈라이프가 화합물 반도체 패키징 만드는 회사라고 지금 말씀드렸고 현재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반도체가 여러분들 계속 뉴스 나오는 거 보셨을 겁니다. 부족하다, 품귀 현상. 지금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뭐 이런 것도 못 만든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런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섹터군의 종목이고 현재 이 종목이 제가 그때 말했던 가격이 아직 근처에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드렸던 추세가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가야 됩니다. 가야 되고 불안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지금 살짝 수익 구간이긴 했지만 아직 이 수익은 수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이 이탈되지 않는 한은 추세가 유지될 거니까요.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좀 불안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이 종목은 부채비율도 굉장히 낮고요. 유보율도 좀 높고 대주주 지분도 54% 내는 좀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좀만 받쳐준다고 하면 이 종목은 또 시원시원하게 또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추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종목 보유 의견 드리고요. 제가 드렸던 손절매 가격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 자리만 유지하시면은 여러분들 수익 나실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메탈라이프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다, 홀딩하시면 된다라고 또 친절하게 체크해 주셨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앞으로도 계속 좀 얘기를 나누고 싶다, 장중에도 직접 전문가와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나 노란톡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역시나 같은 번호입니다. 샵 0988번으로 김재경이라고 남겨주시면 우리 전문가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이어지고요. 역시 비밀번호는 7777번입니다.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하단 QR코드도 찰칵 잘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요. 그래서 내일장 공략주는 언제 등장하나요?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잠시 뒤에 등장하니까요. 기다려주세요. 자,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내일장은 어떤 종목을 봐 수익을 챙길 수 있을까요? 먼저 이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경 전문가입니다. 자, 과연 김재경 전문가는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전문가님, 내일장 네. 어떤 종목 좀 볼까요? 저번에 그 삼천리 자전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네.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냐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날씨만 풀리면 같이 살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제가 혹시 이마트 좋아하시나요? 이마트? 이마트를 네. 좋아하냐고 물으시면 그럼 자주 가시나요? 혹시? 저는 네. 쓱 좀 자주 이용하는데 네. 이마트 쓱이요?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갔다가 문을 닫아가지고 그래요? 허탈하게 돌아왔습니다. 자주 걸려들 가긴 해요. 뻔했는데 안 되겠네요. 이마트 오늘 저희 집 앞에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마트를 갖고 왔습니다. 오, 여러분들. 네. 자, 일단은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쇼핑이 많이 또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일단 기업 자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PBR이 0.55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저평가 구간의 종목이고요. 최대 주주 지분율이 28%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12% 나왔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12%, 굉장히 든든하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112%, 그리고 유보율이 6,498% 되는 굉장히 좀 안전한 기업이다, 우량한 기업이다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사실 이 종목에 이슈가 있어요. 뭐냐면은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제 상장 추진한 이슈 때문에 나비 효과로 지금 쓱닷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재평가 또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많이 올라갔는데 오늘 그리고 또 외국인과 기관에 또 거센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좀 크게 들어왔는데 그래서 오늘 상승 마감을 또 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성장성이 굉장히 좀 두드러지게 커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2025년에는요 무려 270조 원이라고 하는 큰 금액으로 고성장할 것이라고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소비가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우리가 좀 온라인 쇼핑을 안 해서 못했지 사실 한번 하게 되면은 굉장히 중독성이 있거든요. 아침마다 여러분들 집 앞에 박스가 오는 또 경험을 하시게 되면은 또 저도 모르게 또 주문을 또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앞으로 엄청나게 크게 확대될 것이라고 또 예측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면은 대형 플랫폼에 이제 편입시키는 사업자들을 대형 플랫폼에 이제 편입시킨 결과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돼서 재편된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수혜를 또 굉장히 크게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국내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을 확률이 높은 저 유통업 기업을 전 이마트를 쳐나오고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마트 갖고 나온 것이고 이제 이 이마트가 이제 쑥닷컴이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재 하루에 12만 5천 건 정도의 지금 거래가 좀 되고 있어요. 주문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2025년에는 37만 5천 건으로 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현재 가격에서 실적도 좋아질 것이고 훨씬 더 시장이 커지면은 이 기업의 현재 가치가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지금 현재 18만 원대라고 하는 이 가격은 이제 여러분들이 못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10만 원대에 좀 추천을 빨리 하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나온 거니까요. 차트 한번 보고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이마트 같은 경우는 18만 9천 원 오늘 종가인데 오늘 아무래도 제가 말했듯이 외국인과 기관이 좀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좀 큰 상승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실전 매매를 좀 많이 하고 잘하는 전문가로서 조언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실전 매매 할 때 보시면은 좀 가격이 좀 저렴한 기업들, 좀 싼 기업들은 아무래도 변동폭이 추세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측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무거운 기업일수록 중요한 게 추세를 잡기가 어렵지만 추세를 잡게 되면은 그 추세대로 가려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바닥부터 추세가 지금 우상향으로 돌아섰죠. 그리고 현재 외국인 기관 수급이 들어오고 이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 추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대로 그냥 간다면 저는 정고점 부분도 무리 없이 갈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첫 번째 1차로는 지금 20만 원 구간이지만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1차 이제 최종 목표가는 22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1차로 20만 원대가 돌파를 하면은 22만 원대 가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2만 원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구간이 여기입니다. 여기고 20만 원대 여기고요. 그 위로 가격이 여기입니다. 22만 원대. 그러니까 손절매 가격은 요 아래 중기 가격으로 16만 원대 드리고요. 최종 목표가는 22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이마트로 또 구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투자 전략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바로 다음 정보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이분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죠. 나인원 전문가입니다. 자, 나인원 전문가와 함께 또 공략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내일장은 어떤 종목 좀 볼까요? 네, 대덕전자라는 정보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대덕전자요? 반도체 품귀 현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 또는 소부장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소형제 반도체 섹터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연일 급등세를 보여줘 왔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여러분들 반도체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PCB죠. 말 그대로 기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모바일 또는 PC, 노트북, 기판 위에 반도체가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 어떤 기판을 생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사실 현재까지는 지금 모바일 기판을 대체적으로 매출의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떤 품귀 현상을 겪고 있고 계속적으로 반도체 어떤 공급량의 부족 그리고 더 나아가서 PCB 기판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부족한 상황이라는 점.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수혜주로서 어떤 가능성을 좀 열어도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최근까지의 어떤 수급상을 놓고 본다라면은 요 며칠간 조금 아쉬울 수 있겠으나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수급이 다시 한번 좀 발생을 하게 된다면 향후에 좀 긍정적인 어떤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와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도 상당히 수혜주로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왜냐하면 이제 앞서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파이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뿐만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지금 전자제품 판매량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렸던 LG전자 못지않은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PCB 기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지금과 같은 어떤 반도체 품귀 현상을 향후에 3개월 이상은 좀 유지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이 지금 현재 필드의 의견입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특성상 다음날 시초가가 매수가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손절가 15,500원을 기준으로 해당 가격까지 어떤 비중 조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증권 계좌에 동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게 된다라면 평단가를 최대한 손절가와 근접하게 맞추시고 손절가 기준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대덕전자 언급을 또 해주셨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제 마지막 퀴즈 라운드가 남아 있습니다. 라운드 3 출발해 봐야 될 것 같죠? 함께 가시죠. 자, 주식 퀴즈왕의 꽃 남아 있습니다. 오늘도 빙고로 함께 마지막 라운드 열어볼까 하는데요. 자, 오늘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5종목 함께 찾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들 두 눈 크게 뜨시고요. 손은 빠르게 움직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빙고판 함께 살펴보시죠. 자, 역시 쉽지 않죠. 굉장히 알록달록 많은 한글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 보이는 것 같아요. 오, 김정혜 전문가님. 저 왼쪽에 W 게임즈가 보이네요. W 게임즈. W 네, 게임즈. 네. 아, 저긴데요. 오, W 게임즈는 세로로 여기 들어가 있었고요. 아직 4종목이 더 남아 있습니다. 함께 찾아볼까요? 자, 오늘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저도 오늘은 좀 칸이 더 잘 많이 못 늘어난 것 찾겠는데.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유진기업. 유진기업. 저도 보여요. 예. 자, 유진기업은 바로 옆에 가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좀 아시겠죠? 한 종목이 나오면 그 옆에 조금만 넘어가 보시면 네. 종목들이 숨어 있습니다. 조금 더 좀 뿌리를 뻗어가 볼까요? 오늘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데, 저거 지금 종목명인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 안 보이실까요? 힌트를 드릴까요? 자, 김정현 전문가님. 전 저 맨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네. 경동 인베스트. 경동인베스트.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맨 윗줄에 있었고요. 자, 나인원 전문가님. 기가레인. 아래에서 네 번째. 아래에서 네 번째. 네. 여기 있었네요. 기가레인도 정답입니다. 자, 하나, 둘, 셋, 4개 등장했고 마지막 한 종목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저 찾은 것 같아요. 저 찾은 것 같아요. 얼른 찾아주세요. 저 찾은 것 같아요. 어디 있어? 지금 이게 가로세로만 생각하니까 잘 안 보였는데. 맞아요. 대각선도 있습니다. 네, 대각선으로 보니까 저기 동진 세미캠이라고 보이네요. 동진 경동 세미캠 네. 정답입니다. 저희가 가로, 세로, 대각선까지 문제를 숨겨놨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진 잘안 보였어요. 세미캠 오늘 잘안 역시 보였네. 정답입니다. 자, 오늘은 역시 마지막 라운드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워낙 전문가님들께서 좀 잘 맞춰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난이도를 조금씩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마지막 라운드 또 그리고 이분이 최종 승자가 되실 것 같습니다. 승자 확인해 보시죠. 자, 축하드립니다. 김재경 전문가께서 오늘의 승자로 등극하셨습니다. 퀴즈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세레머니를 또 준비를 감사합니다. 해오셨네요. 자, 전문가님 이렇게 네. 되면요. 오늘 무료 방송까지 또 함께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방송에서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절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실전 매매도 굉장히 잘한다는 거. 지금 저희 무료방 분들은 많이 보고 있는데 그것도 확인하실 분들은 들어오시고요. 그리고 명절 전에 제가 좀 이렇게 추천드렸던 종목이 굉장히 큰 상승을 이뤘고 그걸 두 눈으로 확인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실전 매매가 진짜 뭐다. 실전 매매 정말 잘하는 전문가를 보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제 노란톡방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명절 전에 드렸던 종목 얘기랑 그리고 실전 매매로 매매하는 거 보여드릴 거니까요. 제 방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잠시 뒤 밤 12시부터 바로 진행되니까요. 여러분들 잠시 쉬셨다가 바로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무료 방송 들어오실 분들은요. 먼저 포털 검색창에 주식 퀴즈왕이라고 검색 한 번만 해주시고요. 바로 링크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 보이실 겁니다.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요. 김재경 전문가님 왕관을 딱 쓰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바로 밑에 방송 입장 버튼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늦은 시간에도 여러분들 기다리고 계실 테니까요. 여러분 지금 바로 또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분의 전문가와 장중에도 직접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이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이름만 남겨주시면 되고요. 샵 0988번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방법이 좀 번거롭다 하시면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찰칵 찍으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7777번, 럭키세븐 4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저희 방송 놓친 부분 다시 보실 분들 있으실까요? 열심히 녹화도 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들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다시 보기 가능하십니다. 유튜브에 MTN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저희 항상 채팅도 하고 있고 또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자주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꾹꾹 눌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김재경 또 나인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